17세기 철학자 토마스 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그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배신은 단순히 도덕적 결핍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동의한다고 한들 배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은 여전하겠습니다. 배신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하기 싫은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쓰라린 흔적을 남기기 때문일 겁니다. 사전적으로 배신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곧 배신이 낯선 사람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은 시간을 들여 쌓아온 믿음과 의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하겠다던 그 녀석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던 그녀는 결혼은 현실이라며 더 안정적인 남자를 찾아 떠나는 일들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어렵게 쌓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걸까요? 토마스 홉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은 생존 욕구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이란 이름으로 관계를 포장하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모든 관계는 정서적이든 경제적이든 서로의 생존에 도움이 될 때 유지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관계가 더 이상 유익하지 않다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겠습니다. 과거 5년간 연애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용고시에 떨어지고 뒤늦게 군대에 가게 되자 그녀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보다 연상이었던 그녀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고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녀의 선택이 인간 본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관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배신은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상황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의 결합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상황적 요인으론 관계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기대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이 생긴다면 누구든 배신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내부적 요인으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를 의지하지만 동시에 이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이익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배신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알고 당하면 관용이지만 모르고 당하면 무지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이상적일 수 없으며 배신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간 상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원했으며 나는 그것을 제공했는가? 따라서 관계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되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오래될수록 익숙함과 편안함이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정서적, 경제적 안정감을 꾸준히 유지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홉스는 인간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인간이 단순히 이기적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선택하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배신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배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신을 정당화하거나 상대를 무작정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서 서로의 기대를 확인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내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노력이 쌓인다면 결국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배신의 가능성 속에서도 사랑하고 믿으며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배신이 두려워 관계를 피하기보다 그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과 심리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 T의 심리학이었습니다.